서울에서도 변두리에 속하는 동네. 이곳엔 도심에서 보기 힘들어진 고물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져 외면받은 물건들은 모두 이곳으로 흘러듭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겐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 물건들도 다른 어떤 이에겐 없어서 아쉬운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가져오셨는데요? 갈산이 똥, 갈산동. 얼마나 걸어오신 거예요, 그럼? 그런데 1시간 봐야 돼, 1시간.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는 길? 힘들지? 차도 다니고 해서 위험하실 텐데. 차는 내 아까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일 없어. 리어카도 면허증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안 줘, 면허증. 면허증? 철사 씨한테만 주는 거야? 나한테밖에 없어, 면허증. 소병석 할아버지는 10년 넘은 손수레 운전 경력을 슬그머니 자랑합니다. 그만두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가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내가 용돈이 있어야 손주네들이 지금 열이가 넘는데 돈을 줘야 좋더라지, 할아버지 좋더라지, 돈 안 주면 나무 할아버지라래요. 새벽 5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골목길을 돌며 발품을 판 하루벌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많다라고. 놓으면 24,000원 누가 줘요? 놀면. 그러니까 이것도 할만하거든요. 막걸리면 14병이요, 막걸리가. 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막걸리 한 병 사주라고 손 벌려. 넉넉지 않아도 막걸리로 하루의 피곤을 씻을 수 있으면 족한 하루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있듯 제 역할을 다하고 끝자락에 이른 물건들을 우리는 고물이라 부르는데요.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지 요사이 이 고물이 인기라고 합니다. 백발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덩치 좋은 장정 무게만큼 나가는 무거운 고물 수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한 번이죠. 한 번이요? 사장님 40kg면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아니 할머니 몸무게는 44kg밖에 안 나가시는데 이거 고물 40kg면 돈이 얼마예요? 4,400원이에요. 몸무게 3배가 넘는 수레를 끌고 왔건만 손수레 무게 80여 킬로그램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 이사 한번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자주 나와요. 그럼 아저씨는 일석이조로 돈 버시네? 예. 일석이조시네. 요즘 그렇게 하면 못 살요. 못 살아.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면 못 살요.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얼어붙은 경제는 풀릴 줄 모르고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버셨어요? 예, 29,000원이요. 기름값 버셨네? 예. 그거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부지런히만 살이요, 요즘은. 그렇죠? 자,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라도 해야 간신히 수지가 맞을 지경이랍니다.
아주머니 한 분도 오래 모았을 법한 제법 많은 양의 폐지를 가지고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모셔서 이제 고물상 여기다 파시잖아요. 파시면은 그돈 갖고 뭐 하세요? 그돈 가지고 실로암 안과 돕는다니까. 실로암 안과 눈 한 구자 수술하는데 30만 원이에요. 그거 보내드리는 거야.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직접 폐지를 수거해 노인들의 개안 수술을 도운 지 벌써 7년째. 생계를 위한 일은 아니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좀 많이 갖고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한 차씩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요새는 워낙 주는 사람이 많아요. 뭐 멋쟁이들도 지나가다 있으면 주워 갖고 가니까요, 요새는.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그분들이 있으면 주스라고 그러고 제가 그냥 가요. 나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한 차 가득 가져와도 10,000원짜리 한 장 받기 어려운 현실. 11월 1일 날 10시요? 네. 제가 뭐라 그래가지고. 이영자 씨는 고물을 줍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파출부를 해서라도 좋은 일을 계속하고 싶다 말합니다. 고물상이라고 해서 전부 낡고 못 쓰는 물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꽤 쓸만한 것도 섞여 있기 마련인데요. 단골 손님의 경우 예약해놓고 물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카페트 주문한 거지 먼저 이제 다른 거 사가고 이번에 이제 카페트 주문하시고. 아니 근데 미리 주문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아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 살림살이 뭐 그다음에 뭐든지 사람 빼고는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책상이든 의자든 카페트든 옷이든 뭐. 크루스타. 예. 백화점 쇼핑보다 고물상 쇼핑이 더 쏠쏠하다는 한 알뜰주부. 자주 오시나 봐요. 저는 가끔 여기 와서 저거 좀 필요한 거를 좀 주문했고 지금도 그 카페트를 하나 살라고 아파트 입구에 진열된 거를 가서 물어봤더니 큰 거 저만한 거 하나에 8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 아저씨한테 괜찮게 나오면 한 10만 원 드릴 생각했는데 2만 원만 내려니까 얼른 지금 달려왔어요. 물건을 사고도 돈 벌었다 생각이 드는 기분 좋은 쇼핑입니다. 그냥 사방도 동냥에서 갖고 사방에 동냥 있어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다리는 힘도 없고 안 죽으려면 부팅해야지요. 꼬부라지고 둔 냈으면 죽어. 돌아댕겨요. 자식들 청각장에 너나장에다 아들 둘 있는데 어디 가서 이럴 때 돈을 제대로 못 받아. 안 주면 못 받아. 말썽들이 헌살에 아이고 아버지 이게 다 동네 양반 도와준다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말도 못해요. 또 가만히 들어앉는 거든 나서고 되게 돌아다니냐. 사람 구경하지, 돈 벌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자식들과 힘겹게 살아온 꼬부랑 할머니는 허리 펼 새 없었던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들려줍니다. 고물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값을 받으려면 분류해서 따로따로 무게를 재야만 하는데요. 번거로운 작업에도 할머니는 굽은 허리로 익숙하게 움직입니다. 할머니 또 이거 포대들은 또 뭐 하시게요? 예? 포대들은 또 뭐 하시게요? 아, 또 내일 해야지. 자고 나면 한가 정신적 일을 해야 밥을 먹고 살지. 봐봐, 일하는 누가 봤어? 오늘 파다 아프게. 꼬부랑 할머니의 퇴근 시간. 나 들고 가. 다리 아프고 꼬리 아프대, 야.
양반이 한 번 더 태워다녔어. 그냥 가지 나야. 이렇게 만나시면 저녁마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가세요? 네. 나 태워서 주지. 오늘 부모 같으니까. 손수레 운전기사를 자청하는 이웃을 만난 운 좋은 날은 꼬부랑 할머니의 퇴근길도 수월해집니다. 맨날 자 올라. 자, 여기다 놓고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인나들 못해. 엉덩이가 너무나 찔기 갖고. 이제 앉아, 집에서는 앉아서 푹푹 밀고 댕기기만 똥방 거든. 아니. 이것도 어디다 두고 가세요? 네, 여기다 놔. 여기다 가져가면 놔요. 어떡해? 여기 집이 안 가지. 다 가져가도 이 어르신네 건 안 가지. 왜요? 다 아는. 이런 것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이 아닐까요? 고물을 가득 실은 수레 행렬은 밤이 늦도록 계속됩니다. 21,300원 찾아가지 않아요. 이러니 밥 먹고 살겠습니까요? 아니 무엇을 얼마나 갖고 온 줄 알아야지 인자. 진짜 못 해먹어요. 기름값 빼면 10,000원 더 했겠네. 아이 안 돼. 기름값 하면 몰라 한 5,000원 남으려고. 지금 오늘 얼마 안 떼서 기름. 오늘 어떻게 수입이 괜찮으세요? 21,000원 받아가지 않아요. 아까 그거 갖고 왔어. 내가 그렇게. 아니 서민만 잘 살게 해주면 돼야 다른 거 없어. 우리 저 국민이 그렇게 있는 정치를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수고하십시오. 고물상은 경제 뉴스를 보고 듣지 않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빤히 읽을 수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더 많이 하죠, 사람들이. 원래 경제가 어려울 때 원래 이 험한 일을 더 많이 해요. 옛날에는 돈을 많이씩 들여가지고 마음도 뿌듯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격이 너무나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다 한탄소리고 또 많이 못 들여서 또 나는 죄송하고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요즘은. 꽉 막힌 속처럼 답답하기만 한 경제 사정은 어디나 매 한 가지인 모양입니다. 나오는 고물은 줄고 덩달아 고물값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아 이거 함으로 인해 밥 먹고 살아요. 인테리어 할 때는 밥 먹고 못 살았어요. 손가락 빨고 살았고 지금은 밥 먹고 살고 그래. 돈이 좀 돼요 이게? 돈이 된다기보다도 이 현찰이 움직이는 데니까. 일단 예약가를 끌고 나가면은 길거리 있는 게 다 돈이에요. 가져오면은 일단 돈을 주니까. 먼저 좀 닦어. 게을러서 못 닦아. 이 부부가 고물상으로 살만해지기까지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고물 손댈 때는 좀 쇼크였죠.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막 주변 왜 그걸 하냐 막 오죽이 못 났으면 저렇게 젊은 것이 쉽게 말해서 젊은 것이 고물을 하냐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하고 서름도 많이 주고 뭐 힘들었어요. 저기에 오기까지.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사는 거는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근데 이제 나름대로 당당한 게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고 21년째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택 사장. 그가 고물상을 시작할 때는 더 많은 편견과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 집에 가라고. 이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면 정리하고 가야지.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고물상처럼 그의 하루 역시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습니다. 이제 하루 다 끝나셨나요? 집으로 가세요? 가야지. 수고했어. 예. 수고하세요. 네.
영업이 끝난 고물상에 뒤늦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습관처럼 잠긴 문 너머로 물건을 던져 놓습니다. 늦게 오셨나요? 나는 매년 이렇게 갖다 던지는 사람이야. 주인 없는 이렇게 막 던지세요. 깨지면 어떡해? 깨져서 돈 받아. 내 맘이 안 깨져. 여기 10년째 갖다 던지는 거라 다 하나도 안 깨졌잖아. 내일 이렇게 늦게 오세요? 네. 또 어디로 가셔요? 지가 주스러 가는 거야 이제 하동역으로. 들어가세요. 낮엔 장사를 하고 밤엔 고물을 줍는다는 억척 할머니. 경쟁이 덜한 밤거리는 또 다른 일터입니다. 밤이슬을 맞으며 얼마나 모았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열리지 않은 문 너머로 물건을 쌓아둡니다. 어머님이 항상 첫 손님이세요? 내가 1번 타자야 여기니까. 고물상의 마지막 손님이자 첫 손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할머니. 어머니 잠은 언제 주무세요? 네? 잠은 언제 주무세요? 자고 나왔잖아. 누인네가 참 얼마나 나. 10년 단골 손님 할머니도 고물상 사장님도 지난 세월 늘 그래왔듯이 허리를 접었다 폈다 반복하는 몸의 수고로움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고물을 가져온 손님들에겐 고물값과 함께 건네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벌었어. 아니, 할머니들한테 뭘 그렇게 하나씩 주세요? 서비스. 고물상을 하기 전 3개월간 직접 수레를 끌며 목마름을 체험한 사장님은 하루 동안 고물상을 찾는 200여 명의 손님들에게 요구르트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어젯밤 꼬부랑 할머니의 운전기사를 자청했던 할머니가 상자를 한 짐 싣고 찾아왔습니다. 마트를 청소해주고 받은 대가입니다. 어제는 얼마 버셨어요? 어제 3,000원. 어제 3,000원? 3,000원으로 뭐 하셨어요? 3,000원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딸 부모 오는 날에 내가 데리고 살아갈래. 그렇게 용돈 주지 뭐 사라고. 준비 뭐 사라고. 그래도 항상 웃으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 웃어야지요. 웃어야지. 웃다고 찡그리면 배가 안 없을수록 웃어야지. 그래야 복이 오지. 그 시각 어젯밤엔 비어있던 꼬부랑 할머니의 수레가 아침이 되니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누구 건데요? 어제 저녁에 어제 그 흰은 어제 저녁 때. 아, 이 동네 주민들이? 예. 할머니 드리려고? 예. 밤이 이렇게 갖다 놔 이거. 365일 이름 없이 도와주는 동네 산타들 덕분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우시네. 고맙다니 말도 못해. 이거 내가 볼 때 96년도부터 실가상을 섰었어. 고물을 주우러 나갔던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네요. 또 오세요? 아니 저 어렸어. 단돈 10원이라도 더 벌어야 할 시간이건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저 리어커 할머니 거잖아요. 예, 할머니 거.
많으신데 어떻게 바로 나는 젊은 우리 아들 아들 나는 젊잖아. 이제 허리 못 펴고 없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측은지심. 25,000원이야. 응. 어이구 무엇을 금땡이 갖다 주는 겁다. 25,000원에 받아가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가진 게 없어 보일지라도 나눠줄 마음이 있으면 세상살이가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하루벌이의 계산을 막걸리로 대신하는 소병석 할아버지 역시 마트에서 청소를 해주고 상자를 챙겨옵니다. 올해 71. 일을 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을 그런 나이. 계단이 많이 가파르신데 하루에 몇 번이나 올라오시는지 아세요? 수 없어. 쉴 수 없지. 쉴 수 없어. 그래도 물건을 주는 단골이 있어 고정 수입이 보장됩니다. 이거 뭐 젊은 사람은 하나라도 안 하겠지만은 이거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야. 힘들어. 하루 일을 마칠 때쯤이면 땀에 젖은 옷에서 소금기가 배어날 정도가 되지만 막걸리값 손 벌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만한 행복이 또 있을까요? 고물상을 찾는 이들 가운데 자식들 몰래 용돈벌이 삼아 들르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까 5kg가 누구요? 나. 600원. 나는 이 집에 때론 돈 1,000원도 안 되는 벌이지만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600원 받아가시네요. 그렇죠? 500원, 700원. 다양하시죠. 그런데 코 흘리게 과자값에도 못 미치는 그 돈을 모아 선행을 한 할머니도 있노라며 고물상 사장님이 귀뜸을 해줍니다. 우리 할머니 훌륭하신 할머니잖아. 그냥 가세요 그냥. 찍지 마시고. 찍지 말아요. 마음에 작년에 좋은 일 했다면서요. 좋은 일은 없어가지고 글쎄 그건 내가 좋은 일 한 게 아니라 내가 남의 도움을 받으니까 계산해봐요. 그게 남는 거지. 도움 받는 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거지 딴 건가. 그래서 얼마 맞아요? 2번. 아니 얼마 들었다고요? 2번 했어요 3년에. 900만 원 2번이요? 500만 원에 2번 1,0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나 몰라. 세상에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뿐이라는 할머니의 계산법은 명쾌합니다. 손수레나 트럭만이 북적이는 고물상에 간간이 자가용도 찾아옵니다. 고물을 싣고 온 차량입니다. 개인 차로 고물 이렇게 실어 옮기는 거 제가 처음 봐서요. 신기해서요. 맞아요. 많이 없죠? 없어요. 잘 안 나요. 일 없을 때는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미꾸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답은 10,000원이라도 벌면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시길래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아, 페인트요. 페인트 올해는 일들이 없잖아요. 집들을 안 지니까. 근데 주택을 많이 지어야 일이 많은데 맨날 아파트만 지니까 소소한 그 일꾼들은 돈을 못 벌어요. 투자 비용 없이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처음엔 누가 쳐다보는 것만 같아 괜히 얼굴부터 붉히던 일이
이젠 확실한 부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명이 다해 쓰레기로 버려진 잡동사니의 집합소. 보물이라는 잡동사니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기도 하는데요. 고철은 제철소로, 헌옷은 동남아로 수출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됩니다. 플라스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엔 모두 쓰레기로만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돈으로 보인다는 여사장. 신랑하고 이제 9시 넘어서 일이 끝나고 횟집을 갔어요. 배고프니까. 근데 주문을 안 받으러 오더라고요. 노숙자인지알고. 근데 떳떳해요. 하고 다니는 건 사람들이 쳐다봐도 떳떳하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자신과 타인의 시선 앞에 떳떳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을까요? 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들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고물상에 내던져진 물건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을 지닌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새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다 보물로 들은 거예요? 아, 새 거 아니야. 새 것이 아니고 이 대고라도 나중에 팔 수 없는 대고. 이 제품은 회사가 부도 처리되자 고철 처리가 되어 헐값의 고물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쓸 수 있는데 넘기는 사람들 마음도 무지하게 아팠겠네. 그 사람들은 더 아프지 우리보다. 이렇게 막 압류돼가지고 이렇게 짐이 실어 올 때는 밥 코도 꽂혀 있고 밥이 이제 얼추 뜸이 다 드는 상태인데도 전기를 끌어버리니까 밥이 되다가 그냥 서른 상태도 우리가 많이 가져와 봤지. 하려면은 오늘 한 개 선이 아니라 한 개 밑을 봐야 돼. 그 밑에를 우리 항상 위만 못하잖아. 우리 사람들이 위만 보면 모르잖아. 밑을 볼 줄 알아야지. 항상 중간 추구하니까 밑을 모르잖아. 이 밑에만 있어 보면은 알아. 이게 뭔가 있어 보면 그냥 눈물 나올 거야 그냥. 위만 쳐다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실. 우리는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찍어봤자 막혀보며 돈 있는 사람은 찍어야지. 장사를 마친 억척 할머니가 또다시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부자 대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먹고 살만은 하세. 이제 그만 뚝하고 이제 나 가야 돼. 할머니 매일 이렇게 열심히 돈 버셔서 뭐 하시려고요? 늙어서 이제 좋은 일하고 가야지. 이승에서 빚을 많이 줬잖아 이제. 빚을 갚으려면 다음은 자식들한테 하는 거니 내가 버려갖고 요새 많이 노인네들 기증하고 가잖아. 그래서 나도 그러려고 했어.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니까 뭔가 마땅한 표적은 해야 되겠지. 수고해요. 네, 내일 또 봬요. 뭐? 내일 또 해? 네.
뭐 맨날 많이 주워오세요. 어머니 9시 넘었는데 이제 오셨네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오셨어요. 야, 부산 안 낚이고. 식사하셨어요? 밥 먹고. 이러고 가서 주무시려면 죽어부른 거지. 죽어부르 그냥 피곤해서 씻지도 못하고 밥 한 숟갈 떠먹으려고 하면 졸려가지고 손자 딸 보고 아유 나 밥 못 먹겠다 하고는 그냥 얼굴에 땀이 그냥. 밤새 누가 가져갈까 노파심에 달려온 마지막 손님. 21,000원. 2,100원이요? 21,000원이야 옛날 같으면. 이 돈 2,000원이라도 없어봐 어디 못 가. 오늘 내가 배고파서 죽어도 그 2,000원 없으면 못 먹는 거야. 10원 잘 하나 못 이래도 차 안 태워줘. 그래서 참 중요한 거야. 네. 아이고 쉬세요. 네. 정신도 못 먹었다. 고물상에 불이 꺼진 시각.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밤거리를 누비며 하루벌이를 생각합니다. 헤이, 컴온! 던져? 어이다! 에라, 나를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던지면 어떻게 뒤집어야지. 어머니 어쩜 이렇게 신나게 일하세요? 아, 이왕에 하는 거 즐겁게 해야지. 몸이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해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지금 힘들어? 나는 많이 힘든데. 안 힘드세요? 에이, 이제 일어나서 와갖고 지금 힘들면 어떻게 이제 시작인데. 종이 상자 몇 개 가져올 힘도 없는 듯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일찍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옷 속에 감춰졌어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뼈마디. 아우 끝도 끝이 없기를 팔아갖고 라면이라도 사갖고 가려고 수박 왔더니 어찌나게 설탕물 한 그릇 타먹고는 거기더니 집이라도 주워서 여기로 가네.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러 왔다는 할머니 벌이는 총 2,500원. 그 돈으로 과연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 하나 떨어졌는데 안 보이네. 설탕물 말고는 하루 종일 먹은 게 없다는 할머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마십니다.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는데 할머니에겐 밥심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한 끼 걱정을 해결하고 돌아서는 길, 할머니는 다음 끼니를 위해 또 종이를 줍습니다.
중년의 사내 한 사람도 숙련된 솜씨로 종이박스를 모읍니다. 한 집안 가장에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밥벌이 현장.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고물을 찾습니다. 길에 떨어진 것이라면 종이 한 장도 놓치지 않습니다. 도로 청소하러 다니는 거지 이게 돈 벌러 다니는 거야? 그가 이렇게 악착스러워진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물건 높어. 일을 많이 해. 요즘에 자주 안 오셨잖아. 아 집사람이 죽었어. 에? 떠났어. 9일날. 그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안 못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어떻게 안 보이시더라. 꽤 잡는 건 몰랐어. 이거 뭐 혼자 못 해야지. 5년 전 목수일을 하던 그는 아내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밤 시간을 이용해 고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지금은 생계를 위해 고무를 줍습니다. 만원 상처 입고 나니까 멍해져. 멍하다 보면 길을 못 가봐서 생각이 나. 그렇게 되더라. 전에는 그럼 같이 일하러 다니셨어요? 누구하고? 마누라? 부모님. 응, 그치, 다녔지. 자꾸 생각이 나지.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기소에서 내가 이제 사는 거야, 이곳에서. 오후로 접어들수록 빗줄기가 굵어지자 고물상을 찾는 이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아니 비 오시는 데도 오셨어요? 비 온 게 니 근데 기다려 그래요. 뭐 상이나 뭐 많이 주나? 예. 할머니. 예? 받으신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가서 라면 하나 사고 콩나물 한 주먹 사고 뭐 내라치 국기름기 시금치 좀 사고 고기도 좀 한번 사고 돼지기 못 사. 같은 거 무슨 고기를 사냐. 하루하루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은 비에 젖은 고물술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변변한 우비 하나 없는 운전기사 할머니는 쓰레기 봉투로 비를 가리면서도 꼬부랑 할머니가 더 걱정입니다. 이게 무겁지. 비 맞고 비 맞고 끌려면 그냥 허리가 그냥 걷고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눌 이웃이 없었더라면 할머니의 삶은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온종일 트럭으로 고물을 수거한 최용의 씨는 늦은 밤이 돼서야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은 파지는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평균 30%를 감량한다는데요. 오늘 기름값은 남길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나왔네. 예상한 것보다 더 나왔잖아. 내가 벌어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거. 나는 그거. 너무 무리하게 막 욕심내는 거라도 내가 노력해서 남한테 아선실 안 하고 사는 거. 그것밖에 바랄 게 없어. 쉬세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먹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삶의 진실은 단순한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을 성큼 앞당기는 가을비가 밤새 계속됩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단골을 이루는 고물상에 젊은 얼굴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3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젊으신 분은 처음인가요? 제가 제일 어린가요? 예. 참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79년생 30이요. 아, 딱 30이죠. 네. 그 젊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거 쉽지 않은 선택인데. 미래를 본 거죠, 미래를. 당장은 힘들어도 뭐 좀 지나면 말 그대로 고물상을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편해지니까 그걸 보고서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사람들이 제가 이걸 죽고 있어도 봐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때 보고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뭐 그 사람이 저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이 뭘 주워 그런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창피하면은 끝이니까 뭐 그런 거에는 극복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았죠. 고물상에 청춘을 걸었다는 당찬 청년 홍근표 씨. 나중에 뭐 하실 거 있으면은 버리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미래의 고객을 위한 홍보도 잊지 않습니다. 외면받고 버려진 물건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소외받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듬어주며 소통하는 공간 고물상. 나도 일단은 내 일 하다가 다른 일 하다가 실패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알죠. 그래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살아요. 그냥 식구같이. 지금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세요? 예. 이거 알기 쉽게 못 쓰는 데서 못 쓰는 거 중에 좋은 걸 골라갖고 다른 사람한테 베푸는 거 그게 큰 보람이죠. 돈은 둘째 가고. 고물상. 그곳엔 쓸모없어 버려진 물건을 찾아다니며 인생을 엮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추워서 불렀어요 나는. 추운 거 보일러 값이 8만 원, 8만 5천 원까지나. 한 달에? 예. 근데 그냥 방 그거 찍는 거 2개도 밤낮 틀어놓는 게 추니까. 꼬부랑 할머니에게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가 같이 좀 가족들 잘 살아보면 그게 소원인데. 가지고 마른 자식들을 키워갖고 서로 오신도신 얘기하고 그렇게 살 텐데. 부자로 살고 싶고 그러진 않으세요? 부자고 밥만 먹고 살면 됐지. 부자가 아니라 더 조심해. 만약 사람의 인생도 재활용 가능한 고물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할머니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나도 시골이네. 1,000원짜리 줄게. 여기 15분이네. 나도 10,000원 주고 나도 주시오. 자, 나 사진 찍느라 욕봐서 그냥 오늘 하나께 선물 드릴게. 괜찮아요 할머니.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으면 며칠 사흘 때만 난 선물 안 줬어. 이거 할머니 드셔야죠. 아니 있어 집에 걱정 말고. 걱정 말고 그건 선물인데. 아들 딸은 예. 저희는 이제 가요. 예. 몸 건강하시고요. 예.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요. 예. 전화번호 하나 주고 가? 전화번호 하나 드려요? 그래야 내가 이제 보고 싶으면 전화번호 해주지. 예. 건강하세요. 예, 가세요. 예. 다음에 만나요. 11월 1일이요. 우리는 가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 위가 아닌 아래를 한 번쯤 내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던 삶의 진실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던 말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 새벽 5시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각이죠. 다큐멘터리 3일이 기록해온 499개의 공간. 그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삶의 현장에 다시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때 오랜만에 그 친구 아니야? 네. 여전하네요 여기는. 9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월동 보물상은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예전 그대로입니다. 얼마 버리셨어요? 3,000원이요. 3,000원이요? 네. 얼마나 모아서 3,000원 버는 거예요? 일주일 놓은 거예요. 일주일. 아이, 내가 도로 댕기며 주는 게 아니라 골목에서 나오는 거 조금씩 주는 거예요. 오늘려고 3,000원 버는 걸로는 뭐 하실 거예요? 나서 이제 애들 용돈 주고 오면은. 9년 전 만났던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낼까요? (2008년) 가을, 쓸모없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물건들의 종착지 고물상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이 상자 몇 개 가져올 힘도 없는 듯 할머니 한 분이 아침 일찍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옷 속에 감춰졌어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앙상한 뼈마디. 어찌나게 설탕물 한 그릇 담고는 거기에 집이라다 주워서 여기로 왔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고물을 찾아 돌아다니며 폐지 몇 장을 주워온 할머니의 벌이는 2,500원이었습니다. 돈 하나 떨어졌는데 안 보이네. 할머니는 고물상 주인이 건넨 음료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마셨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에 촬영팀마저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당시 시청자들에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각인된 할머니는 설탕물 할머니라고 불렸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다큐멘터리 3일팀에 할머니의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음료를 드렸던 김진택 사장. 고물상을 하기 전 석 달간 수레를 끌며 목마름을 체험했기에 음료수를 제공했다는군요. 방송된 이후에 네. 좀 이렇게 반응들이 어땠어요? 반응 좋았지. 나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한들 많이 도와도 주고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수 만들어가지고 모자, 뭐 이제 마우라, 양말 한일 겨울에 춥다고 그냥 많이 가져오고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돈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쌀, 라면 그런 걸로. 이곳에서 설탕물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병주 오셨어요 오늘? 예? 병하고 네. 옷하고. 옷하고?
청소부대는 아줌마들 또 모여서 갖다 주래요. 저기 추천 되기는 안 해요. 그렇게 보여줘요. 내가 보호를 받는다. 주변에 사람들 다 좋은 분들 계시네요. 나는 자식들은 없어도 이 박스 보온이 돼서 내가 그냥 모여줘요 전부 다. 그래서 먹고 살아요. 아니, 수고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설탕물 할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설탕물 할머니는 언제까지 오셨어요? 그 후로 몇 개월 다니다가 안 나오고 했어요.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가셨대요? 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할머니 한 분이 종이 상자 2개를 싣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오랜만에 만나네. 기억하세요? 네. 봤네. 나 그전 봤잖아. 네? 그전 나 봤잖아. 네. 언제 알지. 사진 찍으려고? 건강하게 잘 계신가 찾아봤어요. 예, 아하하하. 찍어야지. 고맙습니다. 냈대. 만나서 고맙습니다. 9년 전 안막내 할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정정하셨습니다. 그냥 사방도 동냥에서 갖고 사방에 동냥 있어요. 허리는 꼬부라지고 다리는 힘도 없고 안 죽으려면 부팅해야지요. 꼬부라져도 둔내서도 죽어. 돌아댕겨요. 자식들 청각장애 너나장애다 아들 둘 있는데 어디 가서 일을 또 돈을 제대로 못 받아. 안 주면 못 받아. 말썽들 현살에 아이고 아버지 이게 다 동네 양반이 도와준다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말도 못해요. 또 가만히 들어앉는 거든 나서고 되게 돌아다니냐. 사람 구경하지, 돈 벌지. 네. 분명 할머니가 처한 현실은 팍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짐작하지 못했던 배려와 여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나도 만원 주고 나도 촬영 셋째 날, 할머니는 촬영팀에게 귀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자, 나 사진 찍느라 욕봐서 그냥 이거 오늘 하나 그 선물 드릴게. 괜찮아요, 할머니.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으면 며칠 사흘 때 만나서 선물 안 줬어. 이거 할머니 드셔야죠. 아니 있어 집에 걱정 말고 그 선물인 게. 건강하세요. 예, 가세요. 예. 다음에 만나요. 할머니의 삶은 위만 쳐다보느라 놓치고 있었던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했었죠. 내 고향 춤추는 내 고향 가자. 그 후로도 할머니는 꾸준히 보물상의 발걸음을 해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돈 지급받 이게 200원 받아. 오늘은 상자 2개를 주워와 200원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많고 힘만 동전 한 입, 요구르트 한 병도 귀하게 여기는 할머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 혼자 먹을 때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옆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구부정한 허리는 더 굽어졌습니다. 이렇게 무겁게 만나 그러고 다니셔. 아니 안 그러면 내가 심심해요. 심심했어. 뭐 애가 있어 뭐죠? 나 혼자 있는. 그러시구나. 예, 들어가시오. 다녀오세요. 예. 예전처럼 하루 종일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몸에 들인 습관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산책 삼아 오고 가다 오늘도 폐지를 줍습니다. 이렇게라도 모아두면 넉넉지 않은 형편에 도움이 됩니다. 외출했던 사이 할머니의 형편을 아는 누군가가 9년 전 그때처럼 폐지를 가져다 놓고 갔습니다. 들으세요. 우리 집이 여기죠. 이거 안막내 살고 있는 집이요. 안막내 할머니 사는 집이에요? 밥 한 잔 샀으면 다 챙겨줄까?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반가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우유 하나 줄게. 우유는 없어. 한 달 살다 사오고 얻어 준 것인데. 장애가 있던 두 아들이 독립하면서 할머니는 홀로 지내십니다. 큰아들은 늦게나마 장가를 가 할머니가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는군요. 아시방 그냥 저기가 벌어먹는 나가서 아시방 내 저길 받아먹으러 가네 내가. 쌀 시다 밥 시도 들어왔네 나가서 있으면서다. 이제 할머니만 잘 드시고 건강하시면 되네요. 야, 나는 그냥 혼자 있고. 며느리가 있어도 저기 식구 있는데 나한테 있을 필요가 없지. 방 얻어가고 저기 살고. 아픈 손가락 같았던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며 빠듯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군요. 동상 지고 지서 있고. 언제까지 하시게요? 언제까지 사시냐고? 아니 언제까지 일을 하냐고? 네. 아, 나 죽들까지 하면 내가 죽어야 하지. 너는 뭐디야? 쉬세요 할머니. 예, 이제 어서 가세요. 고마워. 우리 10년 뒤에 또 만나요? 예. 내년에? 10년 뒤에. 10년 뒤에 언니 만나. 또 한 번 놀러 오게요. 10년 뒤에 못 만날걸? 내가 그때 또 살지 않는데도 몰라. 살아온 운명을 좌우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야. 만나면 다 좋지. 꼭 다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막내 할머니와 함께 전파를 탔던 분이 있었죠. 다리 아프고 꼬리 아플 때 이 양반이 한 번 더 태워달래. 태양을 가지 나야. 이렇게 만나시면 저녁마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가세요? 네. 나 태워서 주고 오늘 부모 같으니까. 페이지 한 장이라도 더 주어야 할 시간이건만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삶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측은지심이었을까요? 버려진 물건이 모이는 고물상에서 서로를 보듬는 모습이 뭉클했습니다. 어제는 얼마 버셨어요? 어제 3,000원. 어제 3,000원? 3,000원으로 뭐 하셨어요? 3,000원 가지고 이제 우리 손자딸 부모 없는 애 내가 데리고 살걸라. 그렇게 용돈 주지 뭐 사라고. 준비 뭐 사라고. 넌 항상 웃으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 웃어야지요. 웃어야지. 웃다고 찡그리면 배가 안 없을수록 그냥 웃어야지. 그래야 복이 오지. 9년여가 지났지만 지금도 매일 보물상에 찾아와 하루벌이를 합니다. 어머니 그대로시네요? 네? 그대로세요? 그래요. 늙었지. 많이 늙었지. 아니 그대로세요. 많이 늙었지. 어머니 그때 손주 키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많이 컸겠네요? 그것이 이제 24살. 지금은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자. 같이 살아요 아직까지?
잘 컸어요, 승주는? 아, 이거 다 컸어. 뭐해요? 핸드폰 가게점이.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연로한 어르신들이 끌고 온 수레의 뒷정리를 돕습니다. 누가 모셨어요? 에? 누가 모셨어요? 3만 원씩 3만. 오늘 엄청 많이 싣고 와가지고. 네. 3만 원? 우리 그때 8년 전에는 3만 원 벌었는데. 오늘은 누가 많이 줘가지고. 남에게 베푼 것보다 남에게 받은 것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은 할머니가 받은 복이 아닐까요? 새로 뽑힌 대통령은 어떤 나라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거 몰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 좀 잘 살고 좀 해고 일자리도 좀 젊은 사람들도 노르니까 그걸 가리는 거지. 그리고 수고해.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현재 전국에서 175만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